네, 조금 전 JB타임즈에서 12구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기자회견 장면 잠깐 함께 했는데요. 바로 이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2구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 지원 TF인데요. 이 TF 단장을 맡고 있는 분을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윤봉남 변호사인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유족들이 기자회견, 그러니까 참사 이후 처음으로 이제 열린 기자회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유족들께서 스스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이 기자회견은? 네, 그렇습니다. 유족들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했는데 유족들의 의사에 따른 겁니다. 그래요.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뭐 희생자의 실명은 물론 영정 사진을 들고 나온 이제 유족도 계시던데 이것도 모두 유족들께서 스스로 결정을 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각자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영정 사진을 들고 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뭐 저희는 이제 오디오로만 들었습니다만 많이 흐느끼셨고 회견 말미에 쓰러지신 분도 이제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던 이런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회견 이후에 좀 안정을 좀 찾으셨어요? 그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다행히 약을 드시고 안정을 찾으셔서 그 나중에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회견장에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무튼 민변 TF에서 지금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희생자 유족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 어제 발표한 이후에도 더 참여를 해서 희생자 기준으로 38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전체 유가족은 한 60여 명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금 158명의 희생자 가운데 38명의 유족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 네.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그 면담을 가졌던 유족분들 계시잖아요. 그 유족분들도 지금 이분들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하고 상의하고 진행한 일은 아니었는데 이 유족분들 중에 일부 분들이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저희도 이제 뭐 지금 인터뷰로는 지금 변호사님을 처음 모시지만 이제 저희도 이제 계속 그 연락을 드렸던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진행 과정을 이제 조금씩 좀 들었습니다만 지금 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유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그 12구 참사는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네. 근데 유가족들은 언론과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참사 발생 후 24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과나 참사의 원인 규명, 뭐 어떤 재발 방지책 의논도 없이 유가족은 소요되었고요. 정치적 발언들만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속에서 나서게 된 겁니다. 지금 사과 표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언급은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정식 사과로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정한 사과는 예. 잘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태도가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유족들이 서로 모여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정부가 사실상 차단했다. 뭐 어떤 이런 좀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유족분들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신 건가요? 그 연유는 모르겠는데 희생자분들이 44군데 병원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랬죠. 결과적으로 유족들이 장례 치르면서 만날 기회가 봉쇄된 겁니다. 원래 지침에 따르면은 합동 장례로 할지 개별 장례로 할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유족들에게.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런데 그런 문의도 전혀 없이 언제 장례 치를 거냐, 언제 지방에 데려갈 거냐 이런 그 공무원의 재촉 속에서 개별 장례로 그냥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참사 직후에 정부가 이제 공무원 1대1 매칭을 해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유족들끼리 어떤 좀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고 함께 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차단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그게 원래 뜻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1대1 매칭의 경우에도 어떤 유가족들의 경우에는 트라우마 치료 같은 데서 도움을 받았다. 어제 그 신경안정제 약을 복용하신 분의 경우에요. 그런 분도 계신데 또 반면에 다른 분의 경우에는 뭐 아예 아무 연락도 못 받았다도 계시고요. 그럼 공무원에 따라서 저기 지원이 뭐 전혀 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걸 아마 좀 더 파악을 하고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유족들이 뭐 장례 전후의 과정에서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었는데 자, 민변에서 TF 만들어지고 유족분들 어떻게 연락해서 여기서 같이 모이게 되셨던 거예요? 그 원래
지방에서 한번 공익 변론으로 저희 민변에 연락이 와서 그 먼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름아름으로 소개받기도 하고 예. 저희가 한 2주 전에 그 기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유족분들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아, 그 기자회견을 보고 난 다음에 또 여기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자신의 자녀가 몇 시에 어떤 이유로 왜 이 병원에 안치됐는지 정부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이제 그 유족도 계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제 맥락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예, 아무 설명을 받지 못했다 하고요. 그 유족분 중 한 분께서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시간 불상, 장소 불상, 사인 불상 모든 게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건 어떻게 그 말씀들 하시던가요? 참사 직후에 정부가 위로금 2천만 원 그리고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이걸 발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유족분들이.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유가족분들로부터 따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금전 배상에 앞서 참사의 원인과 진상 규명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가족들 분께 관련 정보는 소외한 채 지원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각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원이니 배상이니 이런 걸 논할 때가 아니라 진상 규명. 그다음에 어떤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이게 이제 최우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유족들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희가 만나는 유족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제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혼선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법 이야기되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 혹시 유족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얘기 좀 들으셨습니까? 따로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뉴스가 나오고 그 있었죠. 뉴스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저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사후에라도 들으신 바는 없고요. 네, 따로 유족들의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게 실명 공개가 그러니까 명단 공개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애당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추모 공간을 만들 때 위패를 모실 것인지를 각 유족분들의 뜻을 묻고 했다면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온라인 매체나 뭐 종교단체가 추모를 위해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거 유족 동의를 안 받은 거 아니냐 하고 비난하는 게 정부 처사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따라서 저희 요구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그 공적으로 유족의 희망 여부를 물어서 위패를 모실 것인지를 이렇게 물어서 이름 공개 여부도 처리를 해야 된다. 공적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위패 말씀하셨으니까 국가 애도 기간 동안에 위패나 영장이 없는 분향소였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를 거의 매일 방문해서 이제 참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에 대한 유족분들의 평가는 어땠어요? 따로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다만 그 저희 참여하신 한 유족분께서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시청 앞에서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그 조화를 이렇게 부셨다 이런 말씀은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저희 앞에서 어떤 심경이었는지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떤 심경이라고? 제대로 처리도 않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뭐 이걸로 충분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금 핵심 쟁점으로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그 떠올랐는데요. 이거에 대한 유족분들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아직 그렇게 자세한 의견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이게 유족분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는 게 아마 유족들의 뜻일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책임을 지더라도 일단은 그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먼저 규명한 다음에 누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수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수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면은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참사 25일째인데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서울 그 경찰청 산하의 특수수사본부가 얼마만큼 독립적이고 얼마만큼 성역 없이 그 책임자까지도 책임을 규명해서 처벌에까지 이르게 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거나 혹은 많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사 이외에 어떤 조사 방법도 저는 병행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 이외에 병행.
그래서 그럼 국정조사도 수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도 병행할 수 있다. 특히 행정기관의 그 재난관리 책임의 경우에 네.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로만 지금 의유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높은 책임자들에 대한 말하자면 서울특별시장이든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연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가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즉 형사처벌과는 결을 달리한 조사는 얼마든지 필요하리라 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 정치권에서는 최소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민 장관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뭐 유족들의 뜻은 아주 강합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로 인해서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신 상태고요. 아, 예, 예. 저희 변호사들 생각으로도 재난안전법상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가 예. 엄존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재난 상황을 미리 이 사전에 대응하는 단계부터 사후 이렇게 관리까지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 입장에서 그 전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 단지 119 신고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냐의 문제 이상의 어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유족분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또 서로 위로하는 과정도 사실은 있어야 되고 또 함께 대처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민변이 매개가 돼서 이렇게 그 모이는 것도 좋지만 유족분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함께 뭐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일단 희생자가 누구인지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유족들한테도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유족분들도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유족분들이 행안부에 그러면 공개는 안 되더라도 유족한테는 그거를 좀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도 계십니다. 혹시 그러면 그걸 행안부에 전달하고 입장을 좀 들을 계획은 있습니까? 네, 이후에 적절한 시점과 적절한 내용으로 예. 다만 그게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는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보니 예, 그래서 적절한 방식으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기를 하면 행안부가 좀 도대체 뭐라고 답변할지 일단 그것부터 좀 궁금해가지고요. 한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민변 12구 참사 대응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윤봉남 변호사였습니다.